수당적 정치를 확실히 하실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패거리 정치 끝내고 정치 쇄신한다는 건 정말 저도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선거운동이 한참이에요. 네. 막 춤추고 막 하시더라고요. 막 차 안에서 예쁜 언니들이. 근데 강 후보님께서 현재 정책 콘서트 외에는 별다른 유세를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별다른 유세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합니다. 그렇죠, 안 하시죠. 그러면 사실 저 같으면 되게 불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들 막 하고 있는데 불안하지 않으세요? 불안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죠. 아, 그래요? 제가 이번에 확성기 유세를 안 하겠다고 공식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말이죠. 확성기를 떠들고 다니면 온 국민이 시끄럽습니다. 저 좋아하시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택시를 타고 저쪽 가는데 좀 무명의 어떤 후보가 마이크를 대고 막 이제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저 사람 왜 나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길가에 다니는 그 시끄러운 소리 듣고서 투표합니까? 그렇진 않죠. 거기서 떠드는 소리에 정책과 공약이 있습니까? 철학과 비전이 있습니까? 근데 이때 따면 남 욕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1950년대, 60년대 선거 방식을 언제까지 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싸돌아다니면서 소리 지른다고, 소리 지르고 다니면 마치 표가 올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착시 효과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 대통령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나 구의원 선거하고 다릅니다. 저거 4천만 명을 상대로 하는 선거인데, 이 4천만 명에 대해서 어떻게 악수를 다 하고 다닐 것이며, 4천만 명하고 약수 한번 해보실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소리도요, 다른 사람들 다 안 하는데 혼자서만 유세라고 다닌다면 인상이 깊게 할지도 모르죠. 그렇죠. 다 해요, 다 해. 하면 똑같은데 그중에 또 뭘 보고 고릅니까? 그러니 저는 다른 후보들에게 당장에 확성기 유세 중단하세요. 중단하세요. 라고 욕을 합니다. 왜 그런가? 전국의 이 200여 군데 여기에 유세차를 한 대씩 배치를 하면요. 돈이 수십억 원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 동원되는 이거 하는 언니들, 오빠들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 인건비만 해도 수십억 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00억 원 이상 드는데 아마 그래서 이 양당 후보들은 만일에 자신들이 15% 이상을 득표를 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국가에서 다 보전해 줍니다. 이게 다 국민 세금입니다. 그래 자기 국민 세금으로 마구잡이로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이 사람들 국민 세금 자기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습니까? 그래서 당신들이 대통령이 당선돼서 살림살이 알뜰하게 하려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보여주세요. 여기서부터 알뜰하게 해야지 그렇게 국민 세금이라고 수백억씩 써가면서 이 짓 하면서 나중에 대통령 돼가지고 하는 짓을 상상해보세요.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의견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근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강 후보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자기를 어떻게 보면 피하라는 시대인데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지금 뭐 다른 분들은 뭐 이런 방식도 사용하고 뭐 TV 토론에도 나가고 하는데 지금 강 후보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지금은 미디어 시대입니다. 미국 오바마가 당선될 때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 이번 재선할 때도 그랬습니다.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지 이제 악수하고 다니는 시대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수많은 돈봉투를 뿌려가면서 저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후진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그래서 한번 모범을 보일 터이니 이런 모습에 대해서 감동하시는 분 있으시면 저를 찍어 주시고 아직도 저렇게 저짓하고 다니는 것에 마음이 끌리시는 분들 거기 찍으세요. 그거 찍으세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민심이고 민도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고쳐야 합니다. 저는 그거 호소를 하는 겁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바마 대통령이 SNS를 가장 중요한 선거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후보님께서도 인터넷 통해서 의사활동을 많이 선호하시는데 지금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SNS 질문 드려도 괜찮으시죠? 네. 보니까 여성 출산 가산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남자는 신경 안 쓰시나 군 가산점은 없냐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출산 가산점제를 얘기한 것은 군 가산점제 남자의 경우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말씀이니까요. 남자분들이 차별받는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출산 가산점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 이유는
아이들을 이제 낳는 것을 그냥 한 가족의 자식을 낳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과 같은 이게 인구가 줄어가는 시대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바로 그 국력입니다. 따라서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남성들이 군대 가서 2년 동안 복무한 것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남자들은 출산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 그렇죠. 이거 여성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출산하는 데 있어서는 가산점들을 줘야 된다. 이제 예를 들면 공무원 채용 때라거나 또 이제 특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직장을 다니다가 출산 때문에 휴가를 이렇게 휴직을 하는데 이 경력이 단절됩니다. 그러니까 경력 단절시키지 마라. 다 거기에 가산점을 줘서 애기 낳고 다시 직장에 복직하면 박수 쳐주고 환영해줘란 말이죠. 이제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된 것이죠. 아, 그러시군요. 아, 전 여성이라서 많이 와닿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네, 제가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 사회로 되돌아가면서 과학기술은 어떻게 높으시려는지 그런 질문이 있거든요. 네, 농촌 사회로 우리나라가 돌아갔나요? 아니, 아니죠. 근데 저는 농촌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그런데 네네. 수도권 이 도회제에서 인구 중에 100만 명을 귀농 귀촌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네. 100만 명. 우리가 지금 수도권에 2,2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이 정말 인구 밀집 때문에 큰일 납니다. 이거 빨리 이 규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서울에 오지 마세요. 이거 100번 얘기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농촌에 꿀단지를 좀 둬야 되겠다. 그래야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조기 은퇴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한 66%가 귀촌 귀농을 희망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용기가 안 납니다. 특히 여자분들 지방에 가가지고 아이고 그 주세식 화장실도 없는데 어떻게 농촌 생활하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100만 명을 귀농 귀촌을 해서 농촌을 살리고 또 그리고 이 농촌에 가서 살게 되면 정년도 없습니다. 노후를 편안하게 전원적인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이제 공약을 내세웠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귀농 귀촌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농촌에 이 빈집들이 많습니다. 그 다 리모델링해서 다 쓰시게끔 해주고요. 농진행 같은데 이 유휴 이 농지들이 많습니다. 그거 다 거의 공짜에 가깝게 빌려드릴 겁니다. 가을에 소작이 생기면 조금 몇 푼 월세를 임차료를 좀 내고 그리고 마음 놓고 오셔서 살아라. 그래서 각 지방에 있는 그 거점 지역에 이 종합의료병원 같은 것을 아주 크게 육성을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지방에 가서 사지 못하시는 것이 이 병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거점 병원에다가 다 헬리콥터를 배치를 하고요. 그래서 전화 와는 헬리콥터가 날라와서 얼른 모셔갈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런 인프라를 구축을 하게 되면 그리고 정말 이 지방에 가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게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 식량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국민들 밥상에 80%, 90%다 외국에서 왔습니다. 그거 어디서 어떻게 만든 건지 알고나 드십니까? 지금? 저는 그래서 식품농수산물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고 공약을 해서 이건 비상입니다. 우리가 그 식물전쟁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얼마 전에 곡물 가격이 폭등했죠. 그때 우리가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이제 언제 이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에 무슨 핸드폰 팔아가지고 무슨 농수산품 사오면 된다고 이따위 생각 때문에 이 첨단 기업들을 많이 발전을 시켰습니다. 대신에 농촌은 죽어라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세계 선진 각국을 보세요. 농업국가가 아닌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물어보죠. 미국이 농업국가입니까 아닙니까? 네. 프랑스가 농업국가입니까 아닙니까? 스위스가 농업국가입니까 아닙니까? 세계 선진 강국이 되려면 반드시 농업 강국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농업을 저기 죽어라 해놓고 우리 애들 먹는 밥상은 전부 다 방부제에다가 농약에다가 이런 것만 갖고 먹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이상해지고 아토피가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농촌을 살리는 일이 저는 가장 큰 일이고 100만 명을 귀농 귀촌을 시키면 일자리가 100만 개가 생기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평생 직장에 가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100만 명의 일자리가 그냥 앉은 자리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과학기술을 물어보셨는데 네. 과학기술부를 그거가 이제 교육부하고 뭐 합쳐지고 어쩌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잘못된 겁니다. 과학기술부를 신설을 독립시킬 것이고요. 그 과학기술은 옛날처럼 부총리급으로 앉히고자 합니다.
이렇게 취약한 이 이공계 현실 그리고 이공계 기피 현상을 뛰어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과학 강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과학기술의 적성에 맞는 젊은이들, 청소년들 조기에 발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과학영재들에게는 평생에 연구만 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신분 보장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 뭐 농업사회로 가는 거, 뭐 100만 명을 보내고 그게 매니페스토 실천 대표위원으로서 실천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네. 그 꿈이 아니냐, 네. 이상적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건 이상적인 게 아닙니다. 보세요. 재작년에 1만여 명이 귀농귀촌이 있어서 금년에 한 2만 명이 좀 넘는 사람이 귀농귀촌합니다. 그런데 1년에 2만 몇천 명을 더 독려하고 인프라를 깔고 해서 1년에 10만 명씩을 10년 동안 해보세요. 100만 명이.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각 지방의 시장 군수들은요, 매일 이렇게 인구가 빠져나가니까 나중에 국회의원 자리도 없어지게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민등록이 하나가 지방으로 오잖아요. 시장 군수들은 만세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시장 군수하고 짜면 어서 오세요 하고 귀빈처럼 모셔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고 국민들이 생각만 바꾸면 100만 명이 귀농귀촌하는 것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후보들이 이런 소리를 한마디도 안 했으니까 문제인 것이지 이거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이거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나라 위태로워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대통령 투표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어떻게 앞으로 일정 어떻게 되세요? 저는 변함없이 이렇게 정책 콘서트 해나갈 것이고 네. 지방은 1차 순회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지방에 계신 어른들에게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겠지만 거기 가서도 또 시장에 가고 떡볶이 먹고 말춤 추고 이런 거 안 할 겁니다. 그런 거 안 할 거고 가서 여러 이제 미디어들 만나서 저희 그 소개를 말씀드릴 기회를 갖고 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정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상적이고 혁신적인 개혁적인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대통령으로서 포부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네. 우선 저에게 한 표를 찍으십시오. 그런데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소신 투표를 하세요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거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표를 던져서 사표가 되면 어떡하지? 뭐 될 사람 찍어줘야지? 아니 될 사람 찍어준다고 해서 자기 자신들이 무슨 이익이 생깁니까? 내가 아주 극단적인 진보주의자다,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라고 하면 그런 쪽에 표를 던지세요. 그래야 대한민국에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3%, 5%, 20%, 40%, 60%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정치권이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정치권이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같은 정책 공약이 같은 나라의 비전과 철학이 같은 그 일을 찾아서 소신 투표를 하세요. 소신을 가지고 투표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정치적 의사가 정치권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될 사람 찍어준다고 해서 무슨 자기가 같은 동네에 태어나서 나는 전라도 사람이니까 전라도 무조건 찍고 경상도 사람이니까 경상도 무조건 찍고 있다고 투표하지 마세요. 그거는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라고 저는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얘기는 제가 오늘 새삼스럽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지난 7년 동안 매니페스토 정책 중심 선거 정치 개혁 운동을 하면서 매일같이 해온 이야기입니다. 그런 정신들이 실천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익인간이라는 다소 이상적인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 강지원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열자 탕문편에는 어리석은 영감 우공이 산을 옮긴다는 뜻의 우공이산이라는 고사 성어가 있습니다. 무모한 일일지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마침내 큰일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산을 옮기는 우공.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KBN 대선 특집 방송의 전성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